일본 정부가 기시다 내각 이후에 마치 지금까지 밀렸던 숙제를 하듯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도쿄올림픽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지러웠던 일본 내부를 신속한 속도로 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면서 지난 1년간 정체되었던 밀린 일들을 곧바로 실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누가 해도 욕을 먹었을 도쿄올림픽을 치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된 원인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마법을 부리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외신들은 최근 일본의 놀라운 근황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도쿄올림픽 당시 하루 최대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섰던 일본이 이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나 강제 봉쇄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들은 드라마틱한 일이라고 보도 중인 것이죠. 일부 일본 매체에서는 일본인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백신 접종도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가을이 되어서 환기를 잘 시켜 확진자가 크게 감소했다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훨씬 높은 국가들을 비롯해 인구가 일본보다 훨씬 적은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하루에 확진자 3,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영국 같은 경우 하루 5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결국 검사를 어렵게 해놨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PCR을 받으려면 20만원가량의 유료 검사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PCR 음성 결과 판정서를 받으려면 추가로 5만원 이상의 비용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도 하지만 검사 받기 전에 수차례 보건소에서 묻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 검사를 받는다면 직장에도 못 나가고 학교나 주변 모두에게 통보가 되며 그래도 괜찮겠냐고 여러 번을 재차 확인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따돌림 문화가 있는 일본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고 검사를 포기합니다. 한국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나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시다 내각은 코로나 분위기를 유료 검사로 전환해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코로나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식으로 검사를 안 해 확진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확진자를 숨기고 검사를 어렵게 하면 메가톤급 폭발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험천만한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줄었다고 현재 일본 전체 술집과 식당의 제한을 모두 풀어버리고 기시다 내각이 고우트 캠페인으로 여행까지 장려하면 그야말로 코로나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원하는 자민당은 이런 식의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속담에 냄새가 나면 덮어버린다는 말이 있듯 현재 위기를 그냥 덮고 넘기고 보자는 식인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또한 기다렸다는 듯 한국 때리기 및 강경 대응을 가속화하는 국면인데요. 총리마다 한국을 대하는 특색이 있습니다만 아베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나 수출 규제 등 폭탄 터트리기 방식이며, 아소다로는 한국에 대한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기시다의 경우는 영토 문제를 건드립니다. 특히 기시다는 총리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제소를 본격화하고 일본 영토로 찾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매우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을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의 어선이 독도 인근에서 침몰했는데 이에 대한 뒷이야기가 등장하면서 한국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독도 제11 일진호는 독도의 북동쪽 168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전복되고 끝내는 침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먼저 알아차리고 배에 접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한국의 동해해경청은 일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해서 실종자들 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알고 보니 일본 측 함정이 한국배 침몰 사실을 약 2시간이나 늦게 알려준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 배가 한국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짐짓 모른 척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일본에서 한국에 일부러 통보 안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원래 이런 일에서는 인근 해역의 국가 간에 빠르게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일이 당연한 것인데요. 일본이 이런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이 나옵니다만 이 해역이 독도 인근이라 그랬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독도 인근에서 배가 자초되었는데 곧바로 한국에 연락할 경우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게다가 이것은 기시다 내각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므로 괜히 한국에 연락을 빨리 한 게 발각되면 자민당의 매뉴얼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며 문책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총각을 다투는 비상사태에서도 독도와 관련된 일에서는 인륜도 무시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독도는 물론이고 동해에 관한 작업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국제명칭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반론을 펴는 한국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 9개 국어로 내용을 번역해 공개했는데요.
외무성 유튜브 채널에는 일본의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호칭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약 4분 분량의 동영상은 한국의 동해로의 명칭 변경 혹은 동해 일본의 병기 주장을 반박하고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유럽인들은 알고 있다. 지중해가 지중해인 것처럼 일본해가 일본해라는 것을 이라는 프란츠 요제프 융 전 독일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무성은 동영상에서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이 붙인 것이 아니라 일본 쇄국 시대에 유럽에서 널리 사용됐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은 한국은 1992년부터 동해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융 전 독일 국방장관의 일본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국제관행상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어딘가 상당히 빈약한 논리를 들고 나온 모습인데요. 일단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바는 분명합니다. 코로나도 잡고 한국을 때리면서 시비를 건 다음 한일 관계 악화를 통해 내각 지지율을 올리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니 그것을 끌어내리고 일본이 부각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기시다 내각은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 반도체 사업의 공격 등 다양한 계획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킬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황당한 동해상 행보에 대해 러시아가 적극 대응을 하고 나선 모습이 포착됩니다. 우선 러시아는 독도 고지도를 한국에 공개하는 한편 동해상에서도 군함을 동원해 일본을 긴장시키는데요. 한국은 러시아의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된 총 19장의 고지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동해와 관련된 명칭에서 한국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러시아 문서에서 나온 동해 명칭 중에 7개는 한국해 Sea of Korea, 1개는 동해 East Sea 등 10개 이상 자료가 한국과 관련돼 표기되었던 것입니다. 일본해라고 표기된 자료는 19개 중에 단 3개 지도로 사실상 한국 관련한 표기가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해를 접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이러한 지도가 나오니 일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한국해라고 표기된 지도는 과거 유럽의 고지도에서도 무수하게 발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 전 국방장관의 말보다는 유럽 고지도가 실제로 훨씬 더 신뢰가 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누리꾼들은 동해와 함께 한국해를 병행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국제 위상도 높아지면서 특히 유럽에서 한국과 관련된 각종 고지도가 많이 공개되고 있는 것도 한국에 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대놓고 고지도를 공개했는데 이 역시 독도는 물론 대부분 한국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모습에 대해서 결국 러시아는 동해상에 함정을 출동시키며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일본해를 공식 명칭으로 부른다면서 러시아의 정부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러시아 정부가 현재 공식 명칭으로 동해 대신에 일본해를 표기한 적이 여러 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런 일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본의 영해에 가까운 바다를 침범한 것입니다. 러시아 함정은 최근 10척 정도가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스가루 해협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또한 그 함정들은 일본 바다 근처를 돌면서 일본을 위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폭격기 2대로 일본 열도를 한 바퀴 순회하면서 일본 정부를 겁에 질리게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동해상에서 일본에 제대로 굴욕을 안겨준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해경과 러시아 경찰과 해상 협약까지 맺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배를 동해상에서 보이는 대로 납포해서 구류하고 벌금까지 무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러시아는 양자 간에 어업을 하다가 자칫 경제 수역을 넘는 일이 있어도 전화 업무를 통해서 빠른 일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로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상대 국가 어선을 돕고 구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의 경찰이 러시아 어선 선원을 구조해서 영웅 메달을 수상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안드레이 쿨릭 대사는 한국의 서영호 경위를 초청해 영웅 메달을 수여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배가 빠지고 선원들이 실종되는 국면에서도 2시간이나 연락을 무시하고 안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한러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양국 간의 신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일본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보고 실패했다며 앞으로 한국의 우주산업의 발전은 험난하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과거 나로호 때 몸통 부분을 설계해 주었으며 그 바디를 그대로 남겨주고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러시아가 회수해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기증에 이번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것입니다. 게다가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광복절 때도 한국의 독립을 축하한다고 트윗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본에 있는 주일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오히려 나치와 동맹이었던 일본을 소련이 만주에서 공격했으며 이 소련군의 승리로 인해서 일본은 결국에는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다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푸틴은 수차례 일본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면서 폭격 발언까지 하는 등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해상에서 일본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영토를 지키겠다고 긴급 회의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한국 동해 문제를 비롯해서 해양상의 문제에는 하나같이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이 제 아무리 일본해를 주장하며 자신의 바다라고 우겨봤자 결국 고립되는 일만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